안녕하세요. 내면탐험 모리스입니다. 우린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은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이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발한다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힘을 통한 처벌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 행동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을 키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보호를 위한 힘은 생명, 안전,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긴급하게 위협이 있다고 보일 때만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최소한의 힘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대화할 기회나 의지가 없을 때에도 그런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나 또는 상대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개인을 처벌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회개시키거나 변화를 유발하는 의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호를 위한 힘은 가능한 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두는 것이 필요로 되죠. 우리는 이렇게 긴급하게 힘을 사용하고 나서 안전이 확보되는 즉시 바로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좀 알아주고 그리고 필요에 따른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호를 위한 힘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통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 이 고통을 초래함으로써 우리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좀 애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족시키려 했던 욕구, 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때 이 보호를 위한 힘을 썼는지 이것들에 좀 더 주의를 두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에 의한 힘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벌을 주는 형태는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아프게 하는 물리적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아프게 하는 수치심과 두려움, 죄책감을 주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죠. 이와 다른 형태로 사랑이나 관심, 배려, 존경, 이런 관계의 힘의 차이에 따라서 이거를 상대에게 주는 정도를 결정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처벌을 위한 힘의 아래에는 도덕주의적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면 이건 옳지 못한 일이야.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내 안에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이런 판단과 연결돼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 위법적이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었는데요. 이 질문은 좀 철학적인 질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라는 수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도 이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정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요. 저 역시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변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 질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거와 관련된 저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음, 이 드라마의 스포가 제가 말하려는 것에 담겨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제 비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나오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좌하는 그 비리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합니다. 왜냐 그 국회의원이 너무 그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도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힘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보좌했던 그 비리 국회의원을 무너뜨려서 처벌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악을 처벌하기에 내가 악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이상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 이상에 도달하는 것은 괜찮은가? 이 이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의하는 어, 그 사람의 정의는 누군가에겐 악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쿠데타처럼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도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떤 이상이나 정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겠죠. 여기서 저는 이 비폭력 대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다 수단과 방법인데 우리가 주의를 두어야 할 것은 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욕구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함께 존중하며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폭력 대화 방식으로 나와 상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남을지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오래 걸리더라도 서로가 다치지 않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처벌을 위한 힘과 다르게 보호를 위한 힘의 목적은 자신과 타인 또는 생명 전체를 위해서 안전하고 욕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사용하더라도 폭력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폭력 대화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는 그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폭력 관점의 힘은 적을 인식하지 않고 욕구를 보호하는 데만 초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폭력 관점의 힘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는 의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욕구와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폭력 관점으로 힘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관계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작은 비폭력적인 힘도 상대에게는 폭력적인 힘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호를 위한 힘은 처벌을 위한 힘에 비해 그 의도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힘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직 인지 능력이 발달이 안 돼서 부모가 보기에 위험한 상황이 아이에게 처했을 때 비폭력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의 길에 건너려는 아이에게 비폭력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냐, 그런 시간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한 그 부모는 아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부모라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힘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하겠죠. 나는 누구누구가 길을 건너다 자동차로부터 다칠까봐 걱정이 되고 놀라서 누구누구를 급하게 당겼어. 누구누구는 지금 마음이 어떠니? 처럼 아이와 연결하기 위한 대화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제가 급하게 당기는 과정에서 놀랐을 수도 있지만 저의 이 행동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 것을 전달하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 시도를 함으로써 그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그 힘 자체가 나를 처벌하기 힘이거나 나를 공격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힘이라는 것으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처벌을 위한 힘, 이 처벌을 위한 힘은 그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이 효과적으로 행동을 유도한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이는 이제 행동 변화에 대해서 분노랑 저항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좀 행사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덕적 판단에 기반해서 이러한 처벌을 위한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호를 위한 힘은 생명이나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필요, 욕구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최소한 짧게 사용이 됩니다. 그 상대방의 고통을 주거나 회개를 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일단 이 안전함이 보장이 되면은 우리가 욕구에 주의를 두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게 이제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보호를 위한 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폭력적인 대화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모두 존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처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보다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연습은 분별하여 힘 사용하기인데요. 이 오늘 연습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힘이 이제 좀 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감이 필요하면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쓸 건데요. 일기 형식의 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과 종이 아니면 키보드를 통해서 작성을 할 거고, 한 시간은 15분, 빠르면 15분, 길면 3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작성하시는 분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영상을 일시 정지해 가면서 자신의 속도를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내가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준비물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력, 힘을 사용했거나 실제로 그 힘을 사용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현재 나의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있나요? 몸이 이완되거나 긴장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함께 떠오르나요? 그리고 나의 이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판단이나 특정한 신념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의 감정과 욕구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감정이 있었고, 힘을 사용하면서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면서 내가 좀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했나요? 아니면은 좀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도 좀 의문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과 공감에 기반을 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분노, 답답함에 의해서 좀 촉발돼서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용한 힘 뒤에 의도가 처벌을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상대방 그 행동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미래 나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시겠어요? 나의 행동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랑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 어떻게 맞춰볼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일기 형태로 글을 쓰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좀 생기면서 우리가 힘을 사용할 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벌을 위한 힘인지 보호를 위한 힘인지, 그리고 내가 각 힘을 선택할 때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그런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나의 욕구를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잘하고 싶었구나. 그 욕구에 좀 더 주의를 두면서 다시 이 과정으로 돌아와서 나의 감정과 욕구를 찾아보는 흐름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연습을 통해서 좀 어떤 것을 느끼고 경험하셨나요? 이 과정에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